오늘날 전 세계 중앙은행의 깊숙한 금고 안에서는 기이하고도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사이 수천 톤의 달러 채권이 소리 없이 금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 배분이 아니라 거대한 체제의 종말을 준비하는 엘리트들의 탈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월스트리트의 절대 강자이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블랙록은 비공개 사모대출 분야에서 100%의 손실을 기록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경제적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이 소식은 시장이 문을 닫은 직후에야 교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금융 시스템의 중심부에 설치된 시한폭탄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블랙록과 관련된 어떤 자산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떠넘긴 빈 가방을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블랙록이 사모대출 펀드의 가치를 19%나 삭감하고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들은 파산과 이커머스 시장의 노출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일주일은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금과 은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은 겨우 실 한 가닥에 의지한 채 절벽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실의 역사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는 거물들이 주시해온 장기 추세선이 이제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이 선을 뚫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금융이라는 전동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재무부의 정책, 실패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분별한 관세 전쟁 때문일까요? 사실 전 세계는 이미 이 지루하고 불공정한 채권과 달러의 게임에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원금 자체가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은 유일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습니다. 은의 가격이 500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과장된 공포라고 말하겠지만 시장의 확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협상의 달인이라 불리는 그 주황색 머리의 정치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금과 은의 가치를 통제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률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그의 철학은 결국 대중들의 금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보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수수탁한 금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적정한 보상을 약속하며 당신의 실물 자산을 회수할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중앙은행들이 지난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 대신 금을 대량으로 매집하며 태세를 전환한 것은 2026년이 시장의 정점이자 내리막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고작 2%에서 3%라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으시나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은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겠습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이 반짝이는 금속의 진짜 가치에 대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매력의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과거의 1달러가 가졌던 가치를 현재 체감하려면 100달러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의 자산은 이미 허공으로 사라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값이 온스당 6,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보정했을 때 금은 13,000달러, 은은 744달러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산을 보유하라는 말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이를 조절하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실물 자산이라는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안정적인 통화체계를 유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파멸적인 변동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시장은 비정하고
우리는 이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태스크 1에서 언급한 가혹한 현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폭풍의 핵심에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기둥이자 동시에 가장 정교한 기만술인 달러 체제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트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숙련된 거래자들의 눈에는 이미 선명한 균열이 보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달러의 상승 추세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제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월 단위 캔들 차트에서 확인되는 이 추세선은 현재 아주 가느다란 실 한 가닥에 매달려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굴리는 자산가들이 이 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달러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달러가 하락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이라는 국가와 그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신뢰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미국식 부채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방국이라 믿었던 나라들조차 조용히 달러를 매도하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은 이자가 붙지 않으니 어리석은 투자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이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금의 가치가 매년 두 자릿수로 깎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몇 %를 받기 위해 자산을 달러에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내 자산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미 은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수천 %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은 시장이 이미 답을 내놓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매우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시장이 과열될 때일수록 위험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갑이 느끼는 고통과 이 숫자가 일치합니까? 이것은 명백한 통계적 왜곡이자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숫자의 마법에 불과합니다. 만약 물가가 그토록 안정적이라면 왜 은 가격은 역사적 고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겠습니까? 진실은 통화 공급량인 M2 통화량 지표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찍어낸 돈은 시중에 풀려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화폐의 가치를 쓰레기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1980년 당시 은 가격은 $50였습니다. 단순히 매년 2%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오늘날 은은 최소 $122가 되어야 본전인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율이 5%라면 $450, 7%에 달한다면 온스당 $1,050가 되어야 정상적인 가치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1달러의 구매력은 과거의 몇 센트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한 노동의 가치가 소리 없이 도둑 맞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형 은행들이 시장을 억눌러 왔던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금값이 $6,000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금의 적정 가치는 $13,000를 상회하며 은 역시 수백 달러에 달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실물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왔다면 이제 그 결실을 볼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광기에 휩싸여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80년 당시 은과 금은 멈출 수 없는 기세로 폭등했지만 결국 $850라는 정점을 찍고 순식간에 60%나 급락하며 수많은 투자자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통화 공급량이 예전보다 훨씬 많고 부채 위기가 심각하다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과도한 낙관론자가 나타날 때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차트의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켜 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도 사람들은 영원한 번영을 믿었습니다. 당시 1달러의 가치는 순식간에 53센트로 반토막 났고 정부의 어설픈 개입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정부는 결코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희생을 강요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차트의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집하는 행위는 달러 체제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면 그동안 미국이 누려왔던 모든 특혜는 사라질 것이며 이는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다가올 폭풍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자산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일확천금을 꿈꾸며 뛰어들었던 많은 이들이 지금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에는 항상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수확할 때가 있듯이 시장의 순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XRP를 비롯한 여러 코인에 투자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익을 확정짓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높은 수익률도 결국 화면 속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고점에서 진입하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적인 거래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률에 기반하여 움직입니다.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고 확증된 신호가 나타날 때만 조심스럽게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빠져나옵니다. 지금 금과 은이 보여주는 포물선 형태의 상승 곡선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상승 뒤에는 언제나 처참한 폭락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1929년과 1980년 그리고 2011년에 일어났던 시장의 붕괴를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도 다르다는 말은 역대 모든 거품 경제에서 가장 비싸게 치러진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화폐라는 공공의 약속이 깨어지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당시 금값이 수조 마르크까지 치솟았던 역사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매력이 사라진 종이 화폐는 결국 불쏘시개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오직 실물 자산과 명확한 투자 원칙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 수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동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겠지만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자들에게는 잔인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달러의 몰락과 인플레이션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왜곡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왜곡된 시스템의 칼날은 단순히 우리 세대의 자산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잔인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미래조차 이미 빚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도서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학위를 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수많은 청년들의 꿈은 이제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청년 민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30살이 넘은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번듯한 직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 뿐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성장이 담보되던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현재의 부모들은 자녀가 독립하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고학력 학위를 가진 청년들이 갈 곳을 잃고
다시 부모님의 집 지하방이나 작은 방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슬픈 초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역량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화폐 가치의 하락과 노동 가치의 파괴에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단 한 번도 앞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받는 월급은 숫자로서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음식의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주택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자산가들의 투자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계약직 위주의 고용시장 변화는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평범한 꿈은 이제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며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산을 가지지 못한 채 오직 노동력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과 서민들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대중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몹니다. 평범한 노력으로는 도저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자산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든 시장은 또 다른 지옥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을 지배하는 대중심리의 무서운 단면을 보게 됩니다. 98%의 사람들은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시장에 진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뉴스에서 연일 최고치 경신을 보도할 때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즉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며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숙련된 거래자들은 대중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기회를 엿보고 모두가 환호하며 축제를 벌일 때 조용히 수익을 실현하며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전문가들은 이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지만 대중들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자산을 내던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수직 상승하며 포물선을 그릴 때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차트를 분석하며 과매수 구간임을 인지하지만 대중들은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며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투자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은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1980년대의 은시장 폭등기에도 2011년의 금시장 과열기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달러가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은 결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처참한 조정이 뒤따르며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고점에서 진입한 대중들은 목숨 같은 자산을 잃게 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10년 전 고등학생들에게 리플과 같은 자산을 거래하는 법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아이들은 놀라운 습득력으로 시장에 참여했지만 결국 수익을 확정짓는 법을 몰라 큰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불과합니다. 시장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조언이나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썸네일에 이끌려 소중한 돈을 맡기는 행위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를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무작정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흐름을 읽고 보드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부와 교육 시스템은 당신에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이 시스템에 충실한 톱니바퀴가 되어 세금을 내고 부채를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대학 학위가 당신의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스스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실물 자산을 소유하며 시장의 언어인 차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부모님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생존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세상에서
과거의 방식대로 저축하고 인내하며 살라는 말은 가혹한 고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기만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금과 은에 열광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우리는 차트를 펼치고 냉정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 진입할 시점인가? 아니면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 준비한 화려한 파티의 끝물인가를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역설적으로 시장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은 과도하게 저평가된 구간과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된 구간을 오갑니다.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나침반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공포에 질리거나 막연한 희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분석과 시장 대응 전략을 통해 이 난세에서 불을 일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격이 눌릴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과 확증된 신호가 나타났을 때 과감하게 실행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차트 분석법과 위험 관리 전략, 그리고 우리가 왜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동시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구체적인 생존의 도구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시장의 거친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냉철한 숫자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며 그 핵심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강력한 나침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200일 이동평균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중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격이 이 선 위로 올라와 안착한다는 것은 비로소 상승의 에너지가 응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가격이 치솟을 때 뒤늦게 뛰어드는 것과 달리 숙련된 거래자들은 이 선을 기준으로 시장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가격이 200일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뉴스나 호재가 들려와도 그것은 하락 추세 속의 일시적인 반등일 뿐입니다.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희망에 도박을 거는 대신 차트가 주는 확증 신호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실제로 1980년과 2011년의 금과 은 시장을 되돌아보면 모든 파멸적인 급락 직전에는 포물선 형태의 비정상적인 상승 곡선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이 과열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이번에는 정말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탐욕을 처단합니다. 우리는 컵앤핸들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차트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닥을 다지고 손잡이 모양의 조정을 거친 뒤 그 저항선을 돌파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의 기회가 열립니다. 단순히 뉴스의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며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 속에 숨겨진 세력들의 발자국을 읽어내야 합니다. 시장은 반복되는 역사의 기록이며 차트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문과 같습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50달러를 기록했던 1980년의 기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당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현재의 은 가격은 수백 달러에 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대형 금융기관들은 종이 은이라는 가상의 상품을 통해 실물 자산의 가치를 억눌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억제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채권을 던지고 실물금을 매집하는 행위는 기존의 종이 화폐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론폴과 같은 선구적인 인물들이 평생을 바쳐 주장해온 금 본위제와 헌법에 명시된 안정적인 화폐 가치의 중요성이 이제야 대중들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이 널리 알려지는 시점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금과 은을 사야 한다고 외칠 때 우리는 차트를 보며 냉정하게 수익을 확정짓거나 다음 조정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을 빚의 굴레 속에서 정부와 은행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경제적 문맹에서 벗어나 자산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은 바로 자산의 소유권에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된 돈이나 누군가에게 맡겨진 금은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학 학위를 따기 위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평생을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과감히 걸어 나와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연어처럼 때로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고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돈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우리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 실물 자산과 기술적 분석이라는 양날의 검을 갈고 닦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나 기회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과감한 결단으로 인생의 역전을 일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지혜를 나눌 때 이 냉혹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각성을 돕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당신이 무장되어 있다면 그 어떤 폭풍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차트를 공부하고 화폐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금 한 돈 혹은 은화 한 뼘이라도 직접 손에 쥐어보며 실물 자산의 무게감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구매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처럼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찬란한 번영의 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당신의 도전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금융의 진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긴 여정을 마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변화된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만의 강력한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감사합니다.